네,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증권가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추천주 중에서 날카롭게 한 번 더 볼 종목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참 너무 안 좋은데 그러게요. 시장도 좀 아까 채팅창에서 봤는데 네. 장맛비로 좀 안 좋은 기운들 다 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정말요,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네. 우선 오늘은 저희가 종목을 체크해 보기 전에 먼저 차장님의 지난 종목들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또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6월 15일에 제시해 주셨던 OCI, CS-윈드 각각 7에서 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월요일에 제시해 주셨던 원티드랩도 5% 정도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장에서 OCI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네. 사실 차장님께서는 6월 초 중순부터 계속해서 신재생 쪽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의견 아직까지 유효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유효한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화석 연료를 생산하던 단가가 더 이상 아닌 거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이라던가 어떤 풍력 같은 쪽들의 생산 단가가 부각이 되면서 경쟁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화석 연료보다는 비쌌어요. 거기다 이제 환경적인 요인의 비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비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 에너지에만은 집중할 수 없다라는 글로벌 공감을 형성을 했고요. 그 뒤에는 가격 경쟁력 부분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더 기술 발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단에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끊지 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저희 한번 이 종목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원티드랩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월요일에 사실 사람인 HR도 같이 또 얘기를 맞아요. 주셨는데 이 종목들도 좀 올라갔거든요. 네, 사실 불황에 관계없이 네. 수시 채용 형태로 가는 형태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종목 하나하나보다는 지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내외의 경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0월선 거기가 마지노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는 수순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지점을 크게 하회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리스크 좀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라는 전략으로 두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티드랩은 워낙에 향후의 성장성은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AI,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결국에는 광고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기업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채용을 해서 출근까지 성사가 됐을 때 그 사람 연봉의 7%를 수수료로 수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업의 시스템은 유망하다. 그리고 신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매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 환경에 따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기업 자체의 앞으로 하반기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AS는 이렇게 맞춰보겠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중에서 4개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면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금양, 그리고 H증권방송에서 오르비텍, 글로벌 원전 확대 수혜로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또 M증권방송에서 한세실업과 모아데이터 두 기업을 추천했는데요. 첫 번째로 H증권방송의 추천주 오르비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확대 수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죠. 정부가 계속해서 원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원전 세일즈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오르비텍 주가도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정말 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오르비텍. 일단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가 먼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약간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겠지라고 저도 얼핏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2020년도에 72억의 영업적자 빼고는 전부 다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나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한 30억에서 40억대 영업이익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매출액 782억에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을 생각보다 잘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방사선 방호하고 폐기물 관리 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구조물 검사 서비스로까지 AS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원전 확대했을 때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사선 관리 분야하고 ISI라고 있는데 이게 원자력 검사하기 전에 가동 후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국내 2위권 업체예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안 좋은 것은 항공 부분의 적자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은 돼가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검사에서 용역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 거의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사상 최대 수주 잔고가 확보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사업부의 적자폭은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17년에서 19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한 40억대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영업이익률 보면은 한 5에서 7%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3%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1분기 지금 소폭 영업 적자를 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연간 20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종속회사인 오비트, 파트너스도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관리 쪽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원재료단에 어떤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수준을 만약에 유지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나 봤더니 피복 선량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가동 서비스 관리 이런 쪽에 ISI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신규 원전이 만약에 건설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 발전소의 가동률 증가가 되면서 PSI라고 해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에 서비스 관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되고 있는 것들까지 하면은 PSI와 ISI 전부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쪽 대략 한 수명이 60년 정도 됩니다. 40년에서 60년 정도 되는데 미국에선 이걸 수명 연장해서 80년, 100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명 기한에 도달했을 때 폐쇄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문도 이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상위권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굉장히 좋아요. 유보율이라는 게 이제 기업 처음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얼마를 벌어서 회사에 쌓아놨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잘한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라던가 M&A, 특히나 이 말씀하신 분이 무상증자 얘기를 하셨어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무상증자 쪽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거는 나와야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예측하시고 미리 들어가셔서 이 기업 주식수 작고 유보율 괜찮으니까 무상증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글쎄요. 지금 대주주 지분은 조금 낮습니다. 성진홀딩스인데 14% 초반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분율을 올리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인데 한 5,700원대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부의 원전 정책 그리고 글로벌 원전이 어떻게 트렌드로 움직여가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목표가 9,500원 잡고 향후에 추가적인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오르비텍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도 너무 긍정적인데다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다만 무상증자 쪽은 확실하게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들어가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9,500원까지 잡아주셨고 추후에 또 추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M증권방송에서 추천했던 한세실업 볼 텐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강달러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출 비중이 많은 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사실 차트를 보면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주가가 거의 4월 초부터
3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네. 거의 16,000원대까지 빠졌어요. 5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정말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주요한 원인은 외국인은 지분율을 오히려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기관 쪽에서 매도를 너무 거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온전하게 받지 않고 개인들과 나눠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달러 강세인 거 맞고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수출 기업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효과들이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대급 고환율 황면인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환율 수혜주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해요. 이 한세 실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목의 실적이나 모멘텀을 가리지 않고 주가가 빠지는 환경인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생기면서 6월 초 대비해서 이 한세 실업은 지금 6월 초 대비해서 한 달 거의 되는 기간에만 20% 정도의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굉장히 좀 심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기간의 영업무역도 한 13%가량 빠졌어요. 네, 같이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환율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높다고 해서 이런 예전에 수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기업들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매크로적인 환경과 같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산 기지를 어디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은 일단 한국 디자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제품 생산하고 있고 주거래처는 올드네이비, 갭, H&M 등이다. OEM과 ODM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의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미국의 의류 소매업체 재고 확충 추이를 살펴야 되는데 현 재고는 상당 부분 이제 봄과 여름 시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2, 3분기가 돼야지 가을과 겨울 시즌, 볼 윈터 시즌이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 관련된 OEM은 전망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네. 예, 핵심 고객사인 갭이 아까 하나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 고객사의 매출이 좋지가 않아요. 1분기 보면은 매출이 13%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영업 적자가 무려 2억 달러에 달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오히려 고가 브랜드나 스포츠 기능성 의류 이런 쪽들은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쪽들은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업체의 이제 미래에는 좀 밝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설비 자동화라던가 생산 공정 분석 같이 설비를 자동화시키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하게 비용이 나가야 될 인건비 쪽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항상 종목들 보시면 얘기를 해주셨던 네. 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는지 체크해보자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이 종목은 반대로 외국인들은 6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네.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격이 뭐 상당히 지금 신저가 상태에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싸긴 맞아요. 하지만 우선은 기관의 수급을 좀 더 체크해보고 들어가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종목은 모아 데이터 볼 텐데요. 이 종목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사실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정말 이 움직임이 맞아요. 개인분들이 이거 들어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도 이거 상장할 당시에 네. 한 번만 내용만 체크해놓고 그 뒤로는 사실 못 봤어요. 종목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차트를 3, 400개 돌려도 안 걸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놓치고 있었는데 3일 전에 상한가 갈 때 시세 급등하는 종목으로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일단 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공지능 기반에서 ICT 시스템에서 이상 반응을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예측용 장비를 같이 개발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정부와 대기업이 전부 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의 핵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히나 투자를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나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신규 상장했는데 무상증자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유보율 높은 거 맞아요. 1200%에 가까운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경영 활동을 그동안 잘해왔다는 겁니다.
상장하기 전부터 이제 기업 창업해서 잘 자본금을 회사에 쌓아놨다는 거고요. 발행 주식 수가 540만 주예요. 무상증자 좀 땡기긴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상증자 나와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뭐 노터스라든가 5대1 같은 무상증자하면서 주가들이 급등했던 기업들을 다들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상증자만 노리고 들어갔다가 정말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 3일 전에 가면서 시세가 급등하고 거래량도 급증했어요. 이 부분들은 우호적인데 일단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13,750원 주셨어요. 괜찮은 매수가고요.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상장 당일에 갔었던 고가 부근까지 좀 주셨는데 일단 제가 매물대 쌓인 거 보니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17,000원 밑에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을 10,000원을 주셨어요. 근데 네. 마이너스 27% 수준이거든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 매매 손절은 좀 더 빠르게 한 마이너스 10% 구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모아 데이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종목 워낙에 좀 장중에 변동성도 있는 만큼의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트레이딩은 조금 짧게 우리 가져보자라는 얘기 주시면서 의견 일치 제시하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한번 더블 체크해 봤는데요. 항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종목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